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제2차 세계대전, 교과서는 187쪽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전쟁이 피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야기라든지 훨씬 더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가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또한 우리 한국도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는가 그건 안 나오고 이제 전개가 나오죠. 이제 이유는 앞서 시대 때 미국의 대공황으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식민지가 적은 나라들, 그러니까 독, 일, 이 있죠. 일본, 이탈리아 이 국가들이 전체주의 국가로 되었고 그리고 해외 식민지를 이제 얻으려고 전쟁들을 일으켰다고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면 독일은 소련과 비밀리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이제 첫 번째로 설명이 나오네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러시아랑 친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독일은 러시아랑 프랑스 사이에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비레르 2세가 비스마르크의 그런 정책을 이제 무시하고 해외 식민지 확장 정책으로 가면서 결국은 전선이 두 개를 가지게 됐어요. 서부 전선, 프랑스와의 그 전선이랑 그다음에 러시아, 동부 전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일단 러시아, 지금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나라가 소련이었죠. 1922년에 레닌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세우면서 이제 소련이 됐잖아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근데 인물은 이제 스탈린이었었어요. 소련의 지도자는.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이제 비밀 조약을 맺어요. 서로 불가침, 침략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가침은 침략이 가능하다는데 불이 붙었으니까 아니 불자가 있으니까 이제 not 또는 no 침략하지 않는다 서로. 그리고 폴란드를 서로 나눠 먹겠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랑 그다음에 이 사람 누구지? 이게 스탈린. 이 사람은 서로 이념적으로는 반대예요. 우와 자 이렇게 서로 반대인데 서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프랑스만 이제 공격하겠다 그런 거죠. 서부 전선만 갖겠다. 이걸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폴란드를 점령했어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그 전까지는 이제 히틀러가 체코를 점령하든 하든 좀 봐줬어요. 오스트리아 점령하든. 근데 이제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이건 선 넘었다 하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예를 들어 경제가 나빠졌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가 많았었죠. 그래서 군비 확장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독일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엄청나게 이제 유럽을 거의 장악하죠. 마치 나폴레옹처럼. 그래서 전쟁 초기에는 유럽 대부분을 장악했다. 그리고 영국이 저항했다. 제동이 걸렸다. 그러니까 영국을 쳐들어가는 게 이제 영국은 해군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요. 여기에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은 식량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소련을 공격합니다. 다시 조약을 깨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전쟁이 끝났으면 아무래도 히틀러가 유럽을 정복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영국을 제압 못했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도 이제 같은 고민이었고 나폴레옹도 러시아 공격하다가 망했죠. 그리고 이 스탈린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비슷하죠. 디테일에서 좀 다르겠지만 근데 소련이 완강한 저항을 했다. 소련도 이제 한파를 이용했어요. 겨울 날씨. 그런 상황에서 일본 역시
그 중국을 이제 중국까지 공격했죠. 1937년에 중일전쟁을 통해서 중국 평원 지역을 이제 다 정복했어요. 근데 중국을 다 이제 점령하지 못했죠.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일본이 중국을 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본은 한국을 지금 점령했었잖아요. 식민지로 조선에. 그렇죠? 근데 중국까지 하면 이거 엄청난 강대국이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석유 같은 거 있죠. 그런 군수 물품을 금지하는 그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그거는 우리 일본이 너무 목이 재는 거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해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일본에서 사실은 이건 무리다. 무리데스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사무라이 정신 있잖아요. 사무라이 정신. 그래서 뭐 그냥 앞뒤 계산 안 하고 미국은 우리의 적이다 하면서 특공대를 보내요. 특공대. 그게 이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합니다. 가미가제. 가미가제는 이제 카미가 신이잖아요. 신. 카미 데스네. 카미. 가제는 이제 신풍이에요. 신풍. 즉 옛날에 몽골하고 고려가 합심해가지고 일본을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 있죠. 배. 몽골 고려 연합군의 그 배가 파괴되면서 이제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건 신이 보낸 바람이다 해서 신풍, 카미카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카미카제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하와이까지 비행기가 가서 적의 항공모함과 배를 폭파시킨 다음에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을 낸 거예요. 즉 자폭하라는 얘기죠. 그 카미카제 특공대는 그 목숨 내걸고 그래서 그 석유도 그 하와이까지 갈 때 정도만 넣고 안 줬어요. 복귀 불가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이제 그 전력을 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활복 문화가 있잖아요. 자살 문화가 있잖아요. 죽음에 되게 가볍게 여겨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면 그걸 무조건 충성합니다. 또. 아무튼 이런 것의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 그래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이제 먼저 우선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1941년 아마 12월 달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면서 미국이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일본의 반대편으로 갔겠죠. 그러면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의 무제한 잠수화 작전 때문에 참전하고 전쟁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듯이 이 전쟁도 그랬어요. 근데 일본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이 항공모함이 대서양과 태평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평양 기지인 하와이에 있는 이 항공모함을 부시기로 이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항공모함을 다시 만들려면 한 1, 2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점령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등 여기 아시아에 있는 국가를 일본이 다 점령한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결정적으로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항공모함을 다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일본의 큰 실패예요. 미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파괴하지 않았던 항공모함에 미국이 이제 군사 장비를 이제 싣고 일본이 이제 공격하는 거죠. 1942년 연합군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을 물리쳤고 바로 1년 뒤죠. 그래서 태평양에서 이제 일본이 밀립니다.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하여 독일군을 몰아냈다. 그러니까 독일도 이제 소련에게 지고 일본도 미국에게 지고 이제 밀리죠. 이런 와중에서 이탈리아가 먼저 이제 패배해요. 연합군은 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이탈리아로 진격해 무솔리니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면서 프랑스 해방.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때 사실 독일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프랑스는 BC라는 사람이 그냥 먼저 항복해요. 독일이 오니까 우리 항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참호전을 했었잖아요. 그쵸? 참호전을 했기 때문에 독일 국경에 그 마지노 선이라는 걸 만들어요. 마지노. 그러니까
일종의 참호 같은 건데 현대식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는 이제 대포도 설치되고 그렇게 해서 아예 독일군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독일의 탱크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기갑부대가 좋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 독일군이 그 마지노선을요 돌아서 벨기에인가 그쪽으로 이제 돌아서 그 뒤를 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거 보고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 BC라는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참가했던 군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참호전의 참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프랑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참전에 항복해 버렸어요. 근데 드골이라는 사람이 어이구 배신자 왜 항복하냐 하면서 이 사람은 영국으로 이제 망명 가요. 그래서 거기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드골은 나중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프랑스에 와서 연합군과 함께 싸우고 독일을 몰아내고 그때 아마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이제 드골이 어쨌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 같은 있죠. 그 인천 상륙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이제 바닷가에 와가지고 육지로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갯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진군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독일군이 바보입니까? 거기다 기관총이라든지 무기 설치한 다음에 상륙해 때 쏘면 다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거를 약간 거짓 정보를 많이 흘렸어요. 칼레로 온대더라 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군이 노르망디로 이제 못 오도록. 아무튼 이 작전이 성공하고요. 노르망디 작전. 그래서 그 소련군도 이제 아까 이겼었죠. 스탈린그라드에서. 그래서 독일로 공격해오고 연합군도 프랑스를 해방하고 독일로 공격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히틀러가 이제 자살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독일이 항복했다. 그리고 일본은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은 그 위에서 계속 싸워 나가 죽어 그러면 그냥 죽어요. 아까 카미카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보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일본이 계속 싸우면 우리 미군 병사가 많이 죽을 것 같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만든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미국이 원자폭탄 그 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 오펜하이머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었었죠? 작년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 지하에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과학자 수백 명을 모아다가 비밀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메가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걸로 통해서 원자폭탄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요. 그거를 이제 독일에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근데 독일이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일본이 항복을 안 해. 그래서 일본에다가 이거 떨어집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래서 일본이 이 원자폭탄을 맞고는 15만 명이 죽었어요. 그 폭탄 한 방 맞고. 그러니까 그냥 항복해버리고 무조건 항복하겠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 이제 전쟁은 8월 15일 날 이제 끝납니다. 현장 속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아까 이제 하와이 진주만 사건이었었죠. 그 전투였었죠.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동남아시아로 진출했는데 필리핀은 미국 땅이죠. 미국 식민지였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얀마 뭐 이런 데는 영국 거예요. 근데 다 연합군 편이죠. 그렇죠? 여기를 건드리니까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석유, 철강 수출 금지 이런 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 자원이 떨어지면 이게 불가능하죠, 전쟁이.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부당하다 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한 거죠. 이때는 약간 아까 뭐 사무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닌자 같은 걸 한 거죠. 약간 좀 그쵸?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한 거죠. 닌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기 보니까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어제 일본의 해군과 공군은 미 합중국을 용의 주도하게 기습 공격했다. 그래서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하와이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요. 그 미국의 해군 기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도 같은 거 작성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을 다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이 작전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죠. 뒤에 보면
처음에 이제 독일의 폴란드 침공, 요게 이제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선전포고도 없이.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싸울 때 누가 싸우겠어 뭐 그런 거 합니까? 그쵸? 기습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튼. 근데 독일은 이렇게 전쟁을 펼쳤다.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 그 다음에 파리 점령.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영국으로 건너가 망명 정부를 세우고 저항했지만 프랑스는 비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냥 독일에게 충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잡아와. 그러면 유대인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잡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중에 비시 장군은 비시 그 사람은 그 사형인가 그거 받을 거예요. 사형.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 좀 봐주긴 하는데. 그다음에 진주바 습격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일본에 미국이 감히 일본을 공격해? 아니 각이 미국을 공격해 일본 따위가 약간 그런 그 뭐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미국은 감히 일본 따위가 뭐 그런 약간 그런 거. 근데 미국을 공격한 나라는 뭐 영국 예전에 미국과 영국이 전쟁한 적이 있어요. 1800년도쯤에 19세기 때 그때 미국이 졌어요. 그때는. 근데 이거 일본이잖아. 아시아 국가가 이거 공격해서 이거 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 진주만 습격 이후 일본이 도쿄를 공격하자 일본은 미드웨이 섬을 공격. 이 승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이거 다 했죠. 패스. 원자폭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한 수소탄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밑에 보시면 일본의 지금 그 최대 진출 지역 보세요. 좀 어마어마하죠. 이게 일본의 역사의 전성기입니다. 보면 만주, 그다음에 중국의 평원 지역, 그쵸?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 이거 다 일본이 지금 거의 정복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뭐 위안부 같은 것도 그렇고. 유럽 상황에서 보면 지금 그 추축국 점령제, 추축국이 뭐냐면 세계 중심에 되는 중심국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보면 보세요. 거의 유럽에 거의 장악했죠. 거의. 그렇죠? 스웨덴은 중립국이고 그 밖엔 거의 다 점령했잖아요. 거의 제2의 나폴레옹이 되었다. 히틀러가. 물론 히틀러는 나폴레옹처럼 전쟁에 나서지는 않았어요. 명령은 내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결과 수많은 인명피해, 사람이 죽었죠. 인명, 재산피해. 약 5천만 명이 죽었다. 민간인 포함.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네요. 그렇죠? 이때 소련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소련이. 마린 도시가 잿더미, 그리고 유대인 학살, 약 600만 명 정도 독가스로 이제 죽였다고 하는데, 아우슈비츠 뭐라든지, 그렇죠?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많이 죽었네요. 반인륜적인 범죄가 일어났다. 그렇죠? 반인륜적인 범죄. 그래서 유대인, 정말 이거, 근데, 아무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관련된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니른베르크와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에서 이 전쟁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독일에 대해서는 되게 가혹했고 일본은 봐줬어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 후에도 솔직히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미국이 일본을 살려요. 미국에서 한국 전쟁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6.25 전쟁하기 위해서 멀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공장 짓고 다시 공장 짓습니다. 군사.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때 경제가 붐붐 아주 떠올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90년대 때 잃어버린 30년대죠. 그렇죠? 버블 효과가 오면서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이제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그 대서양 실제 바다에서 했어요. 그 군함에서 그 영국은 처칠이라는 사람이 했고 여기 누즈베트 대통령이 이제 대서양 항장을 하면서 국제연합 같은 걸 만드는 게 어떠냐. 그거 논의를 해요. 국제연합. 국제연맹은 군사적인 힘이 없지만 얘는 군사적인 힘이 있죠. 요거 이제 논의합니다. 그 카이로는 그 삼시 정책에 있었었죠. 이집트 수도입니다. 아이타 포츠다 등을 통해서 뭐 여기는 뭐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얘기하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 좀 다른데 카이로에서는 아무튼 우리 조선의 그 항복시켜 독립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국사 엿보기 있죠. 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알고 가야죠. 그쵸? 그 밖에 뭐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보시면 되겠고, 서양 사람들은 조약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것 중시하고 걔는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중시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자 독일은 미국 어디 갔어? 지우개. 얘는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아예 분할합니다. 근데 사실 일본도 이러려고 했어요. 소련과 미국이 이러려고 했는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가 일본 대신 분할되어 버렸습니다. 남북한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죠. 51년이면,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주권을 찾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렇죠? 세계에서 지금 국력이 6인가 5인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와,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독일에서 한국이 통일되면 그 한국이 경쟁과 국광력인 아니 국가 국력 순위가 5위까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6위예요. 통일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렇죠? 이따가 G3까지 되는 게 아닌가? 통일되면 뭐 이런 그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